자, 미국 시장을 준비하겠습니다. 김태수 금융 작가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은 이렇게 강하게 튀어 올랐는데 미국 시장의 반등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까지 사흘 연속의 하락세였습니다. 매파적인 발언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면서 새로울 건 없지만 계속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어떻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밤을 먼저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 계속 이제 시장을 좀 누르고 있죠. 그리고 경제 데이터들이 좋게 나왔는데 이게 경제 데이터 좋게 나오면은 더 좋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경제 데이터 좋게 나오니까 연준에서 더 올리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동부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 얼마나 됐나 하고 봤더니 1,120만 건으로 증가하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지금 그 소비자 신뢰 지수 이것도 지금 100 아래쪽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103.2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인들의 어떤 신뢰도가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지수가 여전히 또 증가하고 있다. 사실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쳤지만 그래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쪽으로 안도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여기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제적인 그런 문제들 엇갈리면서 92달러대로 다시 내려서는 빠르게 내려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권 시장이 이제 조금 시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면은 10년 만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 유지했는데 2년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3.4%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2주 동안 단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은 어떤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 보면은 이제 모기지 금리가 최근에 다시 좀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은행주들이 지난밤에도 실적 기대감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난밤에 은행 섹터가 지금 상승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0.01% 하락에 그치면서 거의 변동 없이 그렇게 가격을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대폭 늘어나면서 뭔가 기대감이 좀 형성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원유 재고, 휘발유 재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자동차용 휘발유 가격 어떻게 되나 봤습니다. 근데 자동차용 휘발유 가격은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왜 물가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제가 오늘은 난방용 오일 가격하고 그리고 난방용 가스 가격을 한번 흐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히팅오일, 난방용 오일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를 봤더니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25년 동안으로 따지면은 지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상승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동차용 휘발유하고는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방용 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었죠. 2014년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 하락하면서 소비자 신뢰 지수도 좀 올라가고 이제 이런 모습이 있긴 있었는데 하락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굉장히 올라와 있는 적어도 30% 이상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물가 측면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지역의 PMI 지수 이제 제조업 관련돼 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금 지역 제조업들이 전반적으로 주요 도시들이 침체 국면으로 빠지고 있고 서비스 쪽은 더 빠르게 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시카고 지역이 50 이상에서 버티고는 있지만은 지난번에 70을 넘어섰다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가지고 지방의 어떤 제조업들의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업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확개미들을 위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 또 실금 보니까요. 아니, 오늘 새벽에 급락한 종목들을 간혹 이렇게 가지고 오실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준 비디오를 정말 그 어떤 종목보다도 폭락을 한 날, 아니다, 이 기업은 볼만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바 있는데요. 오늘은 주인공이 니콜라군요. 네, 그렇습니다. 니콜라인데 이제 니콜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니콜라가
제가 그 자동차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말 세련되게 잘 빠진 그런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 트럭 운송 산업의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콜라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회사에 문제 생기고 기술이 어떻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해가지고 정말 하찮은 수준으로까지 안 좋게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수소 트럭 업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어떤 환경적인 측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밀고 있는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하나의 어떤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최근에 이제 아마존닷컴에서 수소 연료 배송 트럭을 사용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부터 해가지고 플러그 파워 쪽에서 액체 수소 요걸 구매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아마존닷컴이 어떤 배송 트럭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소 트럭을 리더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니콜라에 대한 트럭 수요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TPSI라는 회사하고 이제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한 70대 정도 구매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대로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수소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왜 그러냐면은 이거 제가 며칠 전에도 보여드린 도표인데 미국에서 이제 카본 배출되는 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게 바로 트럭 분야입니다. 트럭 쪽에서 특히 이제 장거리 운행하는 대형 트럭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바이든의 탄소 배출 규제 정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트럭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로컬에서 움직이는 배송 트럭들은 페덱스 같은 회사들 이제 로컬에서 움직이는 배송 트럭 있죠. 전기 트럭이 많이 사용이 될 거고 장거리 이거는 전기 충전하면서 가기면은 시간을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트럭은 수소 트럭으로 가는 이 방향으로 지금 로드맵이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막 엄청난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4억 달러 정도 돈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성장 기업에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유 저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스펀지처럼 돈을 흡수해버리는 좀비 기업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은 이미 50대 정도를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주문이 쫙 밀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문된 차량을 제작하려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재료를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공장 증설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5억 달러 정도의 부채 빼고 5억 달러 정도의 순 현금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필요한 건 주문을 맞추기 위해서는 생산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돈이고 매출과 직결되는 성장의 필수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50대를 이미 생산을 했고 올해 말까지 500대까지도 납품할 수 있다. 최대로 보면은 500대까지 납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대당 평균 가격이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평균 가격이 한 16만 달러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6만 달러면은 500달러 하면은 전체 8천만 달러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은 재무제표상에서 2분기에 1분기 매출의 10배가 뛰어오릅니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성장성이 엄청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성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적 부분에서 순이익 부분에서는 손실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비용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2년차, 많게는 3년차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매출 성장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지만 성장주의 주가 상승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번 이 시간에 그때 5달러 때 한번 추천을 했어요. 7월 26일에 추천해가지고 9달러 50까지 볼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게 9달러 살짝 못 미쳐가지고 꺾여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5달러 초반대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가격대다라고 보는 겁니다. 5달러 50 아래에서는 서두르지 말고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천천히 분할해서 매수를 해가는데 적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이번에는 한 8달러 50까지 다시 바라볼 수 있겠다 1차적으로. 그리고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지난번에 하단부가 있기 때문에 4달러 80센트 정도 보시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종목은 니콜라였습니다. 분할로 계속해서 밀릴 때마다 조금 담아보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 스트레이트와 함께하셨습니다. 9월의 첫 번째 거래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